할 말 다 한 건 아니라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현재 중동인 바레인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희 채널A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서요.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외에 나오셔서 다니시는 게 국익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나라에서 초청을 하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또 근대사를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야기는 하나 하셨는데 또 귀국 때 또 한 말씀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네.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싶어 해서 그냥 짧게 내가 소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뭐 하고 싶은 거 그다음도 하여튼 뭐 많은 뜻밖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냥 지나가기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짧게 내가 이야기했죠. 파리 특파원인 동정민 기자가 직접 바레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 왼쪽에 양문석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예. 얘기 뭐 쭉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본인이 할 말이 더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진짜 뭐 파격하더라는 추가 발표가 또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회심의 반격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떠나기 전에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정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임 자체를 적폐청산대 정치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짰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팩트에 대한 문제들은 언급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즉 민간인을 이제 이 선발해서 정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가려서 뽑아라, 우리 편을 뽑아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또 한 부분을 시인을 했던 게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시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의 내부 문건이 이철희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대통령 VIP 지시사항이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양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어제 이 시간에 네. 그 질문을 MB 측 측근이었던 이재호 네. 대표에게 질문을 했더니 네. 그건 뭐 당연히 일상적인 통치고 직접적으로 뭐 사이버사를 어떻게 해라 마라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얘기했겠냐라는 게 이재호 대표의 말. 네,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겠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시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팩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바짝 붙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팩트에 대한 부분이나 법리 논쟁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감정풀이고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다는 거죠. 예, 이중구 시장님 저희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바레인 강연에서는 저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바레인에서의 강연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SNS에 계속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SNS 활용은 별로 없었어요. 최근 이제 전 대통령 시동을 걸었더라고요. 상에서는 근데 거의 지금 매일 같이 이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대개 얘기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북핵 지금의 엄중한 시기고 북핵과 관련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 나라의 또 바레인에 대해서 또 갔으니 우리나라의 엄중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뭐냐면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을 때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보호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이 향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메시지 자체는 사실 전 국민한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 보수 진영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봐야 돼요. 보수 진영. 지금 안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이 걸리는 건 보수들이 단합해서 사실은 지금 전임 그리고 전임까지 보수 정권들에 대해서 이렇게 칼끝을 휘두르는 것을 다 단합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안보에 대한 어떤 강조의 또 의도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양 박사님 말씀처럼 이종훈 시장님 말씀처럼 저렇게 뭐 안보 얘기 그리고 좀 보수끼리 잘 뭉쳐야 된다. 지금까지 많이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저 메시지가 당연히 통하지 않겠습니까? 통할까요? 현재 안보의 문제가 그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의 이 독점적 의제가 이제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러한 독점적 의제가 설득력을 가졌던 게 두 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핵무장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나 스피킹 코리아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코리아 패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없다라는 걸 이제 선을 그었고요. 그다음에 핵무장 문제나 그 핵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안보 프레임이 그 과연 보수 세력이나 보수 정당의 독점적 의제가 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보 강조가 실질적으로 보수 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인데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적폐청산이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정치 보복이 그 20% 약간 웃도는 그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잖아요. 즉, 이 현재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치고 나온다 한들 많은 국민들이 지난 탄핵 국면 속에서 보수 세력들의 무능과 부패를 봤기 때문에 보수 세력의 결집을 의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화되는 것은 어워 보인다는 게 그 기본적인 팬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앞서서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SNS 메시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저는 참 이 글이 의미심장한 게 마지막 글이 이래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뭐 근대화 또 민주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이런 것을 위기를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과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은 아마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정말 그 외국 가서 달러를 벌어오고 뭐 그런 어떤 노력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인정해 달라는 아마 이야기겠죠. 결국 이제 지금의 어떤 한국에까지는 민주화 이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산업화의 어떤 기여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에 대해서도 좀 더 항변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 채널A 카메라에 단독으로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